한국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중추신경과 같은 반도체와 같은 사업이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 식품으로 1조 원을 수출한 제품이 있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완전 다릅니다. 반도체는 초부가가치 상품으로 부르는 게 값이지만 식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품은 이미 레드오션이고 이처럼 레드오션이 돼버린 산업 영역에서 1조 원 수출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 패션 분야를 봐도 한 브랜드가 1조 원을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교복이 되어버렸던 노스페이스는 작년에 드디어 1조 원 클럽에 가입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노스페이스 패딩을 아무리 전국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깔아도 1조 원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어떤 제품을 1조 원을 판매한다는 의미는 그 분야의 최고봉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작년에 주목해야 하는 두 가지 아이템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두 아이템은 드디어 1조 원 수출을 해냈습니다. 이 두 가지 아이템은 전 세계에서 흉내도 못 내며 따라오기 급급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국인들의 저력이 보이기도 하며 놀라운 것은 지구를 지킨다고도 합니다. 이 중 두 번째 아이템은 한국인조차 예상하지 못한 아이템이라서 더욱 놀랍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아이템은 누구나 예상했듯이 한국의 라면, 특히 신라면은 1조 2천억 매출을 작년에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초마다 53개씩 팔리는 수치이며 이제 모든 이가 사랑하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융프라우 요흐 산정상의 휴게소에 들어가면 문 열자마자 신라면 냄새가 진동하죠. 그것도 이 신라면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스위스의 산 꼭대기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굳이 신라면이 아니라 한국의 라면을 모두 합친다면 몇 조 원 매출이 될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도시락은 이미 러시아에서 빵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매년 매출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기업이 퇴출되어도 팔도 도시락은 여전히 러시아 현지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다 내쫓아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러시아 국민의 식사를 훌륭하게 책임져주는 도시락만큼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유로 절대 공장을 퇴출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서민들의 한 끼 식사를 어떻게 빼앗을 수 있을까요? 맥도날드는 내보내고 스스로 나가버려도 도시락은 내보내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전 세계에서 인스턴트 라면은 일본을 제치고 이제 한국 것이 인정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한 끼 식사를 거르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라면은 필수 영양소를 갖추면서도 저렴하여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아이템은 겨우 5만 불 수출로 시작한 눈에 띄지 않는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김인데 이 아이템이 단돈 5천만 원의 수출을 시작해 1조 원이 되었다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김은 드디어 수출 1조 원 탑에 입성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바이어들은 앞다퉈서 한국에 생산된 양질의 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미국의 마트에서 필요한 김의 양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렌드에 예민하고 고객이 오케이 하면 엄청난 양을 수입하고 있는 미국의 월마트, 코스트코 등은 한국의 김에 대해 인정하고 매년 수입하는 양을 늘렸고 결국 1조 원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인데 한국만의 특이한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김을 양식하는 노하우와 재배 기술은 한국이 전 세계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김 양식 면적은 635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218배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에서 양식되는 김을 다 합쳐도 한국 것을 못 따라오는 생산량을 의미하며 게다가 한국 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물량으로 밀어붙여 될 일이라면 중국이 진즉에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김 생산과 가공이 반도체만큼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해버렸습니다. 한국 특유의 지형과 한국인의 노하우는 더욱 중국과 일본과의 격차를 벌려놓았는데요. 특히 최근 미국에서 냉동 김밥의 수요는 엄청난데 바로 이것이 한국 김밥용 김 때문입니다. 김밥용 김은 얇아야 하는데 이런 얇은 김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바로 한국뿐입니다. 즉 반도체로 치면 한국의 김은 미국의 엔비디아의 위치처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의 고급 스시집에서 한국의 김이 없으면 일부 김 막기 등은 제공할 수도 없을 정도이죠. 또한 일본의 경우엔 김의 모든 생산 과정을 업체 개별적으로 각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이라며 남들과 공유하지 않으며 판매도 스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윤을 다 챙겨 먹을 수 있다 보니 이러한 과정이 나온 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김은 철저하게 종자, 생김 양식, 마른 김, 수출 등 분야가 완전 분업화되어 있으며 이것이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왔으며 다른 국가와는 완전 차별되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김은 건강과 다이어트 식품이며 동시에 비건, 할랄 음식이기도 합니다.
까다로운 수출에 고려할 사항도 거의 없는데 미국 국가기관은 이 음식에 박수까지 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례적으로 한국 김양식 위성사진을 소개한 일화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김양식 때문에 전세계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전세계 온실가스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은 산업으로 지구를 살린다며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몸에 좋으면서도 완벽한 제품들은 잘 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주변 세상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한국인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제품이 있는데 바로 한국인에서 잘하는 삶들로 그 효능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삶들 역시 위와 같이 전 세계로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농업방송에 따르면 한국 고려홍삼 조합의 한 농부는 100만 불 수출탑을 달성한 바 있다는데요. 농부 1인이 그것도 수출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홍콩과 대만 등의 대거 수출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까다로운 미국이 수출을 허가한 것은 사실상 모든 국가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한국 삶은 이제 라면과 김 이상으로 전 세계의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콩에서는 한국에 한 가지 놀랄만한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도 꽤나 비싸며 유명한 산양산삼 계약을 이례적으로 크게 체결한 것인데요. 한국의 일부 K푸드가 2007년경에 5만 불로 수출을 시작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작년 11월경 홍콩에서 한국의 산양산삼을 약 340만 불 계약을 체결한 것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이 한국의 특산품을 왜 계약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경남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홍콩에서 산양삼 가공 제품 등 340만 불 수출 협약을 했는데 또한 앞서 10월에는 중국에서 약 50만 불가량 수출을 체결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삶을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소위 원천 기술로 보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웬만하면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근에는 한국의 비빔밥은 물론이고 이탈리아의 파스타까지 중국이 원조라고 했으며 모든 것이 중국 것, 만물 중국서를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유독 삼에 관해서는 과거 고려 인삼부터 해서 한국에서 수입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재배해서 복용했다는 기록은 없고 멀리서 가져왔다는 사료만 남아있을 뿐이죠. 특히 산양산삼은 한국 특유의 재배 기술은 물론이고 성분이 한국 특유의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함양군수 측은 이제 산양산삼을 수출의 첫 삽을 뜬 셈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많은 이들은 첫 수출은 대부분 10만 불 이하의 소액을 수출하는데 비해서 산양산삼이 수백만 불을 수출하는 것은 앞으로 이 분야에서 한국이 딸기와 같이 대량으로 수출액이 늘어날 수 있음을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의 물꼬를 튼 금액치고 적지가 않은 것은 중국과 홍콩에서 그 제품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기력을 회복하고 체력을 다스리는 데 산삼을 써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명절 선물이나 귀한 분들을 챙겨서 드려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산양산삼은 본래의 산삼과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각종 과장 광고는 물론이고 믿을만한 삼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경기 용인 봉의산 일대에서 3대에 걸쳐 7년근 산 뿌리를 재배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특히 소개드리는 산양산삼은 진세노이드 함량 수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산삼이기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유는 뇌두 마디가 3, 4개 있다는 7년근삼을 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소개드리는 산양산삼은 최대한 자연환경과 일치하며 강원도산 생익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특히나 다른 나라의 산삼보다 더욱 많은 진세노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삼이 크다고 좋다고 하는데 농약 없이 자란 삼은 크기가 작고 귀합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풍파, 병충해,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외의 대량으로 넓은 면적에서 농약으로 재배하는 산삼과는 다른 유기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양산삼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우유 꿀과 같이 하여 소량 복용이 가능하며 뿌리째 드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산양산삼이 특별한 것은 5월에서 7월에만 자라는 잎사귀와 줄기까지 싹대가 포함되어 배송된다고 합니다. 명절에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도 남겨져 있으니 참고하시고 좋은 선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구매 링크를 제공해 드리며 건강하고 뜻깊은 가정의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